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4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도 오늘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경찰 수사 소식부터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유가족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을 바꾸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택시기사는 응급 환자가 있는지 못 믿겠다며 접촉 사고부터 처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지나갔으면 앉아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강력팀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택시기사가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 놓쳐서 죽겠다. 그런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폐암에 걸린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가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은 이미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 청원글을 올리셨던 아드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호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마음이 좋지 않으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어머니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있던 상황이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나요? 네. 암투병을 3년간 하셨고 해오셨고 그날따라 아침 식사도 좀 못 하시고 기력이 없어 보이시길래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영양제라도 좀 마치고 좀 뭐 한 2, 3일 입원을 해 있다 올까 하는 생각에 사설 응급차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응급차에 어머님 모시고 가게 된 일이었죠. 그때 아내분이 택시기사분께 좀 사정을 말했는데 계속 붙잡아 뒀다 이렇게 청원글 받습니다. 이송이 얼마나 지체됐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응급차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승해 있었고 아내가 그 택시기사분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 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택시기사분은 환자는 119 불러서 보내면 되고 사고 처리 먼저 하고 가라. 계속 시종일관 그렇게 나왔고 결국은 뭐 택시기사분이 119를 불러서 119가 오게 됐죠. 그 택시기사분이 직접 뭐 문을 열고 어머니 상태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집사람이랑 아버지랑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 그 입원 물품을 챙겨가지고 한 5분쯤 뒤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상황이 그대로 있더란 말이죠. 앰뷸런스 그 구급차 문은 다 열려 있고 뒷문, 옆문 다 열려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이 보고 놀라셨을 텐데 그 뒤로 이제 바로 구급차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가 뒤따라가면서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됐고 참 그날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어머니 얼굴로 햇볕은 내리쬐고 그래서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도착하고 조금 있다 119가 도착을 했어요. 119가 도착을 해가지고 119 대원분이랑 저랑 어머니를 119차로 모시고 그리고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된 거죠. 어머니가 결국에 병원에 옮겨진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그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도착을 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거를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뭐 하혈을 해보신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이제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다 진행을 하고, 뭐 위에서는 그 출혈이 없다. 위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혹시 그 택시 기사로부터 뭐 사과 전화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어쨌든 청원에도 40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고 보도도 많이 돼서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건 뭐 사과 전화나 저는 뭐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뭐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예,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전해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셨나요? 전에 들은 것도 없고 저는 제가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일주일쯤 뒤에 그 경찰서를 갔어요. 그 조사를 받는데 지금 그 사고로 해가지고 뭐 택시 기사는 응급 기사를 또 폭행죄로 고소를 해놨더라고요. 아, 예.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또 택시 기사는 응급 기사는 택시 기사를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차 사고도 있고 3건을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